이어서 피아노 연주, 길거리 피아노 연주 매너에 대한 개도 영상, 개몽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인이 만든 피아노 미츠케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피아노 매너에 관한 이야기를 잘 적어 놓으셔서 제가 영향력은 없지만 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피아노를 연주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매너를 전하는 입장에서 강요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지만 소개를 위해서 이 사이트에 있는 일본어의 내용을 구글 번역을 통해서 번역을 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보는 영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피아노를 연주했을 때 매너를 꼭 지키면서 꼭 국적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정해진 매너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난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유튜브에는 빼앗기고 연주에 난입해본 결과의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된 기획이나 동료에서의 냄새입니다. 이거 조금 아마 번역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연주자는 갑작스런 난입에 당황하기 때문에 모르는 연주자의 연주에 함부로 난입하는 행위는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점령 행위 금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심지어는 갤러리 분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그만 기분 좋아져 버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의 피아노 연주는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다만 거리 피아노에 오는 연주자는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오래 앉아서 한참 연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저도 포함되고 우리나라 포함되고 일본에서, 제가 일본에서 오래 연주하다가 한번 혼난 건 아닌데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어서 이거는 저도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한 곡 연주가 끝나면 일단 피아노에서 철수하여 주위를 둘러보세요. 조만간 벤치에 앉아있던 소녀가 피아노 연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잘 친다고 하루 종일 치지 말란 얘기예요. 10분이고 20분이고 치지 말란 얘기도 포함입니다. 저도 항상 조심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조금 부주의하게 그냥 저 혼자 막 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문제가 많죠. 미소 짓는 미소로 당신의 연주에 들어주고 있던 남자가 피아노에 앉아 연주를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동반한 엄마가 아이에게 피아노를 만지게 해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스트리트 피아노는 기다리는 개념이 모호하고 사람들이 각각 유연하게 양보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다가온 어린 아이에게는 우선적으로 양보해 준다는 따뜻한 장면을 만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애가 오면 양보를 많이 해달라는 얘기고 저도 최대한 양보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 연주가 끝나면 철수하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보통 10분이나 15분 이렇게 정해진 연주 시간이 있는 피아노가 굉장히 일본은 많습니다. 관리도 잘 돼 있고 이런 곳에서도 아마 포함되는 영역일 것 같기도 하고, 가끔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본인이 연주를 잘해서 그걸 들으러 온 걸 수도 있고 그럴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친구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연주하시고 나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거? 굉장히 잘 해놓으셨네. 점령인가 라고 생각하면, 연속으로 피아노를 연주를 계속하고 있는 개인이나 그룹은 점령 행위 등으로 배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배신 아닐 것 같은데, 눈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는 악의를 가지고 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수를 치거나 칭찬을 해서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취한 뒤, 이게 약간 그거네요. 그러니까 오래 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도 치고 대화를 시도해서 좀 그 다음 사람에게 양보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라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점령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상황을 만나고도 매치하지 않고 동료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데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피아노 연주에 오래 몰두하고 싶을 경우에는 유료의 렌탈 스튜디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도 그렇고 조심하겠습니다. 오래 치다 보면 아까 영상에서의 반복인데 가급적 다른 분들이 치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거죠. 요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연주 후에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피아노의 의자로부터 떨어져 주위의 상황을 잘 확인해 다음 연주자가 있는 경우에 혹은 연주자가 없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요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청해준 분은 당신의 연주에 매력을 느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나누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멋진 일이군요. 라고 적혀 있어요. 반대로 연주 후에 다음 리퀘스트 있나요? 무슨 곡으로 합니까? 라고 우연히 걸린 통행인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리퀘스트를 모집하는 연주자도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볼게요. 대단한 분이 있죠, 우리나라에. 저도 아마 팔로우를 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로 구독을 했는데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콜드십이라는 분이고 혹시 그 길거리 피아노 연주나 그 즉석에서 연주를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이런 분은 진짜로 일본 많이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이분 영상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계시죠. 저분은 요청을 받아서 연주도 많이 하시고 저분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스트리트 피아노나 길거리 피아노에 대한 매너를 어느 정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를 선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다만 요청이 계속돼서 점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연주가 끝나면 피아노로부터의 철수, 일단 좀 빠져달라는 얘기죠. 스트리트 피아노는 우리의 리사이틀 장소가 아닙니다. 연주자는 적절한 거리감과 겸손한 행동에 노력합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촬영, 저를 포함해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촬영할 경우 연주 중에 동영상이나 사진이 촬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찍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 후 촬영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촬영되는 각오도 잊지 말고 이거 네 아무나 와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핸드폰 들고 와서 찍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잘하는 분들을 가끔 찍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쇼츠로 보통 활용을 위해서 보통 세로 영상을 맞죠? 세로 영상을 많이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촬영할 경우는 그렇고요. 찍힐 수도 있다. 촬영 당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인정을 하시라는 거고 찍을 때는 가능한 연주 전후에 말을 걸어서 촬영을 하고 촬영한 영상을 연주자에게 보내드리면 기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근데 물어봐야죠. 네, 물어보고 찍는 게 맞죠. 자, 찍어주면 스트리트 피아노에서 당신의 연주를 촬영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촬영해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에 부탁을 할 수 있으면 좋네요.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한데. 네, 의뢰받고 촬영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촬영해 주었으면 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촬영합시다. 손가락으로 카메라를 막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거고 마이크를 가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